이번에는 뭐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인천 계양을로 잠시 가실 텐데 어제 명용 이 두 사람이 계양 지역에서 만났습니다. 이렇게요. 확인해 보시죠.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.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자리가 언제였습니까? 어제였습니다.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 참석을 했습니다.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명용! 안녕하세요. 인사 나누고요. 환영합니다.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. 원희룡 전 장관은 일전에 우리 제주에서 한번 뵀었지요. 이재명 대표님 축구 때문에요.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. 그런데 두 사람이 약수를 하고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한 시간은 한 6초 남짓 정도가 됐답니다. 지난번에 왜 계양구에서 시장에서 명용이 마주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서로가 어쨌든 뭐 인사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간 바가 있었는데 어제는 6초간 서로 손을 맞잡고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. 그리고 원 전 장관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의미심장합니다. 계양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이재명 대표도 내가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계양에서 자주 이재명 대표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 뭐 문장이 굉장히 뻔한 문장인 듯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송영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짝을 날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동의가 되십니까? 매우 동의가 되죠.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적으면 2번, 뭐 많으면 3번 이렇게 재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재판이 뭐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신문 하면 오후까지 하고 뭐 그래요.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많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?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자주 못 올 수 있는 상황을 빗대서 애둘러서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계양에 집중하자니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계속 조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3월 19일 공판기일에 본인이 불출석하게 해달라 했는데 재판부가 또 칼같이 불허했어요. 그때 3월 19일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증인이 유동규 씨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유동규 씨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싶은데 계양에서 많이 다니게 되면 뭐 행사에서도 만나고 계속 만나겠죠.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. 자, 이제 인천 계양 지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장관 말씀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마주치게 될 터인데 많은 이제 관심 포인트가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. 이 계양을 지역에서 말이죠. 그런데 자, 이 명룡대전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의 뭐랄까 이게 뭐 계산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, 일단 원희룡이라는 여권의 거물급이 계양을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다. 계양에 아마 발이 좀 묶일 거다.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서 오케이 승리를 해서 재선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그냥 뭐 또 된 거지 뭐 정도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. 다만 패배했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 입장에서는 이건 치명타다. 근데 반면에 원희룡 전 장관은 계양을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현재는 뭐 다른 뭐 선대위 직책이나 이런 걸 맡고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리고 원 전 장관이 계양에서 승리를 하면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되겠죠. 계양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붙어서 지더라도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이재명과 붙어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.
따라서 이 두 사람의 계산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이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네, 그 뭐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자. 목표가 뭐 이재명 그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놓고 본인은 거기에 이기면 더 좋겠죠. 근데 이제 현실이 또 다른 겁니다.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 전세 사기로 15년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인천에서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. 근데 국토부 전 장관 할 때 인천 지역의 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원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인천은 야당세가 강합니다.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소속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한다고 해요. 예? 그럼 나중에 원희룡 전 장관과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요구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요구 조건 국민의힘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법률가 출신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요구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출마하는 자체가 지역민으로서는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천 계양을 지역은 총선이 이제 51일 앞으로 다가왔고 두고두고 하게 될 이야기가 많을 터이니 오늘은 이쯤 얘기를 나누고요.